새벽 2시 14분. 아파트 복도에는 미친 듯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수려는 듯 쾅, 쾅, 쾅. 거칠고 광기 어린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깬 두 성인 남자가 동시에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엄마! 그들의 시선 끝에는 문 앞에서 축 늘어진 채 떨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온몸으로 들이박으며 부수려 하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문 열어. 이 돈은 내 거라고. 남자의 절규는 분노와 욕망, 그리고 광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잠시 뒤 두 아들은 날아가듯 달려들어 남자를 바닥에 제압합니다. 아버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차분하지만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옆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흐느낍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은 단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여자가 퇴근길에 무심코 샀던 로또 용지 한 장에서 말입니다. 장면은 몇 시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아파트 유리창에 길게 비칩니다. 새 아파트 입구로 조용히 한 여자가 들어섭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눈가의 깊은 주름에는 그동안의 삶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조금 구겨진 로또 용지가 꼭 쥐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5층, 9층, 14층. 마치 그녀가 지나온 지난 10년의 시간을 하나씩 되돌아가는 듯 합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생 처음 가져본 내 집.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 앞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행복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국 고여있던 눈물이 조용히 떨어집니다. 이 여자는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버텼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외도한 남편에게 버려지고 양육비 한 푼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며 10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월세, 학원비, 병원비. 삶의 무게가 쉬지 않고 내려앉던 날들 속에서 울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이죠. 새 가구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아들들은 밝게 엄마 왔어? 하고 웃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길게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드디어 행복을 시작하려는 바로 이때 그 행복을 끊어버릴 존재가 이미 아파트 밖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인생을 빼앗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파트 외벽 너머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비쳐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행복. 하지만 악몽이 시작됩니다. 10년 전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어느 봄날입니다. 하지만 이 집 앞만큼은 그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탁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잘려나갑니다. 나 더는 못하겠다. 나희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누군가의 이별이란 보통 눈물과 설득이 섞여 있지만 그날 그녀의 남편은 단 10초도 고민이 없어 보였습니다. 짐은 이미 싸져 있었고 차는 집 앞에 세워져 있었으며 그가 떠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절차는 말 한 줄을 남기는 일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과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통보라는 형태로 받았습니다.
남편은 문을 닫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내가 키워. 난 솔직히 벅차. 벅차. 평생 가장 쉬운 선택을 하고도 그는 어려운 척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희의 얼굴은 굳어갑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고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가 이 상황을 보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큰아들이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빠 어디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남편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원룸으로 이사하던 날 무리하게 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합니다. 새벽 알바를 나가던 날 아들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 솥을 태웁니다. 독박 양육이라는 말이 뼈처럼 박혀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친정은 이미 오래전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남편 쪽 가족들은 우린 이제 남남이야.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그녀는 낮에는 격리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 그녀가 침대 곁에 없는 게 당연해질 정도입니다. 여자는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웃음도 휴식도 자존감도. 월세는 냉혹했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공포였고 중학생이 된 큰아들의 학원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학원 쉬어도 돼. 나 그냥 혼자 공부할게.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겨우겨우 참던 감정이 무너질 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 앞에서 절대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늘 아이들이 자는 밤에만 허락했습니다. 남편은 떠나며 무엇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빚이었습니다. 대출 카드값, 생활비, 전세 대출 연장금. 모두 그녀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100번을 계산해도 마지막에 남는 숫자는 마이너스뿐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기절하듯 잠들고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고 아이들의 밥을 챙기고 신발끈을 조여 매며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휴일이란 말은 그림책 속 단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어디선가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희야, 들은 소문인데 너 남편 여자 생겼대. 꽤 오래.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잠시 멈춰 섭니다. 하지만 그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처받을 에너지도, 분노할 체력도 그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전체가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누구보다 철들었고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해두었고 작은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따뜻한 물 한 컵을 챙겨두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책임감이었지만 엄마를 위해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다 손을 베이고 돌아오던 날, 큰아들은 울음을 참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엄마, 조금만 버티자. 우리 잘 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녀가 견딘 시간은 10년이었지만 그 10년은 다른 사람의 평생에 맞먹는 무게였습니다. 월세를 늦게 내서 집주인에게 모욕을 듣던 날, 영수증 몇 장 때문에 회사에서 무시당하던 날, 아이들의 졸업식에 근무 때문에 가지 못했던 날. 그녀는 모든 순간에서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녀의 이유였고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그 여자가 퇴근길에 습관처럼 로또 한 장을 삽니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의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지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걸 그녀는 물론 아이들도 그리고 남편도 몰랐습니다. 특히 남편은 그 한 장이 자신의 삶까지 뒤흔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희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출근길, 무거운 가방, 지친 어깨, 그 모든 것이 익숙한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늘 해왔던 것처럼 커피를 한 잔 내려 책상 위에 두고 지난주에 사두었던 로또 용지를 무심코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에게 로또는 희망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누구보다 포기하는 법을 일찍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난주와 같은 평범한 날을 보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단 몇 초 후 완전히 뒤집혀 버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로또 당첨 번호 확인 알림이 뜨자 나희는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 넘겼습니다. 아, 오늘도 꽝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번호를 하나씩 내려다보았습니다. 12. 나희는 자신의 용지에 적힌 첫 번호를 무심코 보며 말했습니다. 맞네. 그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채 두 번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9. 이것도 맞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번호. 확인할수록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가 일치하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진짜야? 나희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귀에서 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변의 사물과 소리가 모두 멀어지고 자신만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을 다시 여러 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1등. 나희는 믿지 못한 듯 용지를 그대로 들고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뜨는 순간에도 현실감은 여전히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 맞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자신에게 올 리 없다고 믿어온 지난 10년이 한꺼번에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나희는 곧장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번호가 제대로 보인 게 맞는지, 자신이 적어둔 용지의 숫자가 잘못된 건 아닌지 그녀는 같은 번호를 계속해서 맞춰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일치했습니다. 모두 폰이 잘못됐나? 나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당첨 번호와 날짜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혹시 지난 회차 번호를 잘못 본 건 아닌지 혹은 발표일이 바뀐 건 아닌지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검증도 그녀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면 할수록 더 깊은 충격이 고스란히 밀려왔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해. 이마에 닿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했던 날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이의 병원비, 전 남편에게 받았던 끝없는 비난과 압박, 그리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텨온 지난 세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나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를 참기 위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붙잡아 두기 위해 그녀는 그렇게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눈물과 함께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나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버티게 해준 아이. 하지만 나희는 곧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돼. 이러다 잘못될 수도 있어. 그녀는 오래전 뉴스에서 본 로또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첨 사실이 알려져 불행을 겪은 사람들, 가족 간의 갈등, 갑작스러운 접근, 협박, 사기. 그 모든 위험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래서 나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생각부터 정리하자.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은 출근 버스를 타고 상점은 문을 열고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희에게만큼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붙들고 살아온 하루하루가 마침내 보상받은 듯한 순간.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그날 나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건네준 단 한 번의 기적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은 채. 그날 밤 거실 식탁 위에는 치킨 2마리, 떡볶이, 그리고 큼지막한 초코 케이크까지 놓여 있습니다. 요즘 식비를 아끼느라 배달을 거의 하지 않았던 집이었기에 이 풍경만으로도 이미 축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큰아들 민수가 가방을 벗으며 놀란 목소리를 냅니다. 엄마, 뭐야 이거? 누구 생일이야? 잠시 뒤 들어온 둘째 윤수도 신발을 벗다 말고 눈을 크게 뜹니다. 엄마, 뭐 특별한 날이야? 치킨 2마리면 진짜 큰 맘먹은 건데? 나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일이 있었어. 좋은 일? 민수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엄마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엄마 표정 보니까 그냥 좋은 일은 아니네. 윤수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집니다. 엄마, 설마 로또라도 당첨된 거 아냐? 야, 너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민수가 팔꿈치로 윤수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은근히 기대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나희는 대답 대신 케이크 위에 촛불을 꽂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두 아들 앞에 서서 촛불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엄마도 힘들었는데 너희 둘도 말은 안 했어도 버티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민수와 윤수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투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로또 당첨됐어. 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진짜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이제 우리 조금 숨 쉬고 살아도 돼. 윤수는 한 걸음에 달려와 엄마에게 안깁니다. 엄마 진짜야? 장난 아니지? 와 미쳤다. 엄마 진짜 고생했잖아. 나희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흘렸습니다. 너희 둘 대학 보내면서 솔직히 매달 버티기 바빴다. 근데 이제 조금은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 덜어내도 되는 날이 온 것 같아서. 민수도 천천히 다가와 엄마 등을 감싸 안습니다. 엄마가 뭘 미안해. 우리가 잘 견딘 건 엄마가 버텨서 그런 거야. 진짜 너무 고생했어. 셋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피로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수가 훌쩍이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진짜 이제는 웃으면서 살자. 민수도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우리도 엄마처럼 열심히 할게. 나희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 이제는 진짜 다시 시작하자. 촛불을 향해 셋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후. 촛불이 꺼지는 순간 나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턴 정말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셋 다. 며칠 뒤 나희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새 집을 마련하고 남은 대부분의 돈은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로 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매일같이 퇴근길에 올려다보던 그 신축 아파트입니다. 언젠가 저런 데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바라만 보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은 많지 않습니다. 오래된 책상, 긁힌 서랍장, 두 아들이 대학 내내 사용한 책과 노트, 상자 몇 개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자 속엔 나희가 버텨낸 지난 10년의 모든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새 페인트 냄새와 반짝거리는 복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나희는 현관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는 기쁨보다 믿기 어려운 안도감이 더 실려 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입니다. 엄마, 얼른 들어가. 비번 눌러봐. 윤수도 신나서 말합니다. 엄마, 여기 진짜 새집 냄새나. 우리 이제 사람답게 산다. 하지만 현관 앞에 선 순간 나희는 다시 한번 멈춰 섭니다. 문 하나 앞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어갑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혼잣말로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은 슬픔도 억울함도 아닌 버텨낸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걱정스레 다가옵니다. 왜 울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윤수도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들어가자. 나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두 아들의 어깨에 번갈아 손을 얹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아. 윤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그 말에 나이는 다시 울컥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을 섞어 눈물을 참고 두 아들을 꼭 끌어안습니다. 들어가자. 우리 여기서 새 출발하자. 그녀는 천천히 현관을 넘습니다. 문이 찰칵하고 닫히는 순간 공기가 새롭게 바뀝니다. 나희는 조용히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어느 날 새벽 5시 40분. 동이 채 트기도 전이었지만 아파트 단지는 벌써 희미한 불빛과 출근 준비 소리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시간에도 깨어있을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 정적 속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더욱 기묘하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띠링, 띠링. 현관 초인종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라기엔 지나치게 집요하고 누군가를 깨우려는 것처럼 느리지만 버티는 리듬이었습니다. 나희는 거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다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당첨금 서류를 확인하느라 거의 밤을 새워버린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초인종 소리는 그녀를 강제로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누가 찾아왔어? 반쯤 눈을 뜨며 중얼거린 그 말은 떨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 그녀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이라곤 회사 선배 한 명과 같은 층 아주머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벽면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화면 안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가장 원치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전 남편 김세준. 세준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깔끔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풍기는 공기는 전과 똑같았습니다. 묘하게 자신감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띠링, 띠링. 그는 벨을 누르다 말고 카메라 쪽을 바라보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 얘기 좀 하자. 나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동안 잊고 싶었던 목소리가 도어락 스피커를 타고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미쳤어. 정말. 그녀는 낮게 혼잣말을 흘렸지만 목소리가 떨려 스스로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희야. 나야. 문 좀 열어. 그 말 한마디에 나이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가 아직도 예전처럼 이름을 부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쿵! 문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문 안 열어? 아침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거야? 쿵! 쿵! 문을 부수려는 것까진 아니지만 분명 위협적인 노크였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그녀는 본능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잠에서 덜 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나오기라도 하면 상황은 더 엉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왜 온 거야?
그녀의 혼잣말은 점점 짧고 숨에 가까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더 큰 소동을 막기 위해 나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삐빅. 문이 열리자마자 세준의 향이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냄새였습니다. 아, 드디어 열었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집안을 자연스럽게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원래 자기 집인 것처럼. 새 집이네. 이사했어? 나희는 단호하게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들어오지 마. 여기 너랑 상관없어. 왜? 들어가서 얘기 좀 하지. 싫어. 문 앞에서 말해. 그녀가 밀어내듯 말하자 세준의 눈에 익숙한 조바심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덮였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말할게. 그거 로또 당첨됐다면서. 나희의 심장이 단번에 서늘해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 출근도 하지 않아 회사도 아직 모를 사실. 뭐? 로또. 번호 맞았다며. 내가 당첨됐다는 얘기 들었어.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소식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세준은 몸을 조금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우리 애들 몫이지? 뭐라고? 애들이 내 자식이잖아. 그럼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는 마치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금 같이 얘기하자고. 나희의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미쳤어? 우리 이혼한 지 몇 년인데? 무슨 권리? 나 혼자 키운 애들이야. 그래봤자 내 피야. 법적으로도 아빠고. 그 말에 그녀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왔습니다. 돈.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한 압박. 나희야, 나도 힘들어. 사업도 망했어. 지금 가진 게 없어. 세준은 갑자기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울먹거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리해질 때마다 취하던 전형적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려 하지 마. 기대는 거 아니야. 정당한 요구라서 그래. 애들 아빠로서 할 말은 해야 하니까. 그러고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희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며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그녀의 반응에 세준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나한테 이렇게 계속 안 열어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 너머 집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방 쪽이었습니다. 애들은 잘 있어? 그 짧은 물음은 칼날보다 더 차갑게 나희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너 애들 건드리면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만날 권리를 말하는 거지. 아빠니까. 그는 악의 없이 그러나 너무도 악의 있게 말했습니다. 세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로 비켜섰습니다. 일단 갈게. 근데 우리 얘기 다시 해야 한다. 피하지 마. 그는 마지막 말만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희야. 너 돈 혼자 못 써. 그 돈 내 몫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발소리 하나하나가 복도에 울리며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나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도어락 버튼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야? 그녀는 가쁜 숨을 토하며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단지 꿈 같은 당첨자였던 그녀가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참을 울음을 참았습니다. 전 남편 세준이 그 돈 내 몫이야라는 말을 남기고 복도 아래로 사라진 뒤 현관문은 다시 조용한 아파트의 공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희의 마음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식은땀을 흘리며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어락 버튼에 올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목소리마저 흔들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밤 나희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들었다가도 복도에서 작은 소리만 나면 심장이 가슴을 박차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민수와 윤수는 엄마의 눈밑이 유난히 어두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잠 못 잤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묻자 나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 하지만 두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억지로 밝게 대답할 때면 오히려 묻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희는 아파트 우편함에서 내용 증명이 담긴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에는 전 남편 세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서류를 펼치자 단단한 문장들이 그녀의 눈에 박혔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재산 재조정을 요구한다. 로또 당첨금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다. 이걸 어떻게 해? 글자를 읽는 동안 나희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줄. 위자료 포함 총 10억 지급을 요구함. 나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종이를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로 차갑고 묵직한 돌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세준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희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전 로펌 담당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건으로 통화 요청드립니다. 나희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로펌? 변호사? 그녀는 허리가 휘청이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도망쳐온 과거가 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다시 그녀를 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나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민수와 윤수는 서류를 읽는 순간 서로를 향해 강하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미친 진짜 이걸 보내? 윤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이를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이걸 요구한다고? 재산 분할? 위자료? 말이 돼? 나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이런 거 보게 해서. 윤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하면 안 돼. 이건 우리가 같이 싸울 일이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 혼자 버티게 안 놔둬. 그 말에 나이는 잠시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떨리는 눈빛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너희 학교도 있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른이야.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생긴다고 무너질 나이 아니야. 윤수도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지킨 만큼 이제 우리가 엄마 지킬 차례야. 그 말에 나희는 결국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희는 아들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본 뒤 잠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남편분 주장 상당히 억지입니다. 나희는 한숨처럼 묻습니다. 정말 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로또 당첨일이 이혼 이후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재산 분할을 재조정하려면 정말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서류에 적힌 건 전부 주장일 뿐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응만 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전화, 예상치 못한 방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희의 손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윤수는 곧장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을 때 문 열지 마. 알지? 민수도 덧붙입니다.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해. 당분간은 우리가 시간 맞춰서 같이 있을게. 나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 측 변호사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께서 당첨금 일부만 받아도 좋다고 하십니다. 선처할 테니 조용히 합의하시죠. 나희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선처? 그녀는 웃음인지 기가 막힘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처한다는 건데. 하지만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문이 울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엘리베이터 소리에도 귀가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공격이 시작됩니다. 전 남편 세준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은 밤 현관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그가 복도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희는 소파 위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눈물은 이미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녀의 속삭임은 무력했습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세준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울렸습니다. 나희, 문 좀 열어봐. 나도 할 얘기 있어. 그 목소리는 그녀가 이혼을 결심했던 날 이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음성이었습니다. 민수와 윤수는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뒤로 가. 문 근처 오지 마. 두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지만
문 밖의 세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희, 이렇게 안 끝내. 너 절대 혼자 못 살아. 그 말 하나가 복도 전체를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희의 마지막 평온까지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결심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제대로 법적으로 싸워서 과거의 모든 굴레를 끝내기로.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난 10년을 흔들고 새 모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치밀한 심리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희는 세준에게 고소장을 보낸 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제대로 법적으로 싸워서 과거의 모든 굴레를 끝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파트 단지에 낯선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돈 돌려내라. 로또 훔친 여자 나와라. 처음엔 누군가 술 취해 소란을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들린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세준이었습니다. 나희는 식탁에 올려둔 머그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설마 진짜 여기서? 잠을 깨고 나온 윤수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밖에? 나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블라인드를 조금 열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준은 아파트 정문 앞에 커다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전처가 로또 당첨금을 숨겼다. 가정을 버린 여자가 돈을 독점했다. 그 문구는 진실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왜곡이자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주민들의 시선은 이미 그 문구에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 드디어 미쳤네. 윤수는 이를 악물고 창밖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또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나희는 두 아들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가지 마. 우리 반응하면 저 사람 더 신나. 민수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근데 저러다 경찰 오면? 그냥 두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 말은 담담하게 들릴지 몰랐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결심과는 별개로 사람들의 시선 앞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공포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주민들이 정문 앞에서 세준이 만든 피켓을 보고 하나둘씩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백일동에 들어왔다는 그 이혼녀 아냐? 로또? 설마 진짜? 전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뭔가 있겠지. 나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세 명의 시선을 느끼고도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아도 그녀는 다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저 얘기 아닌가 하는 눈빛이 찔러왔습니다. 세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와 아예 정문에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확성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숨긴 악녀, 가정을 버린 여자, 우리 세준이 인생을 망친 사람.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만 모아 만든 폭력적인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크기가 사실을 누르는 순간이
현실에는 종종 존재했습니다. 나희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 부를까? 저건 그냥 민폐 수준이 아니야. 벌써 몇 번이나 단지에서 민원 들어갔을 거야. 경찰이 와도 저 사람은 또 올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아? 윤수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숨어야 하는데? 나희는 잠시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 그리고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법원에서도 곧 연락 올 거고, 저러다 지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서던 순간 경비실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작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집이래. 로또? 숨겼다잖아. 우리 아파트 이미지까지 깎아먹는 거 아냐? 나희는 그 말들이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단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도 못 가.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듯 했을 때 두 손이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세준이 단지 안으로 몰래 들어와 백일동 현관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 나희 나와. 내 돈 갖고 도망친 도둑. 그는 문을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쿵쿵.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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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민수와 윤수는 즉시 현관 앞에 달려와 엄마를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절대 문 열지 마. 저거 미쳤어. 오늘은 경찰 부른다. 집 안에는 두 아들의 숨소리, 나희의 떨림, 그리고 바깥에서 집요하게 들려오는 세준의 폭력적인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세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가족이야. 내 돈이라고. 저 여자 때문에 인생 망했어. 경찰은 그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현행범 체포됩니다. 그러자 세준은 갑자기 나희의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훔쳤다고. 저 집이 내 인생을 망쳤어. 현관 안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희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참지 말자. 이건 그냥 괴롭힘이 아니야. 윤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테러야. 난동이 커질수록 백일동 앞에는 구경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뭐 하나 몰라. 동정과 비난이 뒤섞인 시선이 그녀의 현관문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나희는 베란다 쪽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또 겪어야 하지? 난동이 끝난 후에도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고소만으로 끝날 문제 아니야. 접근금지 신청하고 명예훼손이랑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하자. 윤수도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혼자 아니야. 우리도 있잖아. 나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엄마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 가족을 흔들게 둘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희와 두 아들은 법적 대응을 더 강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죄까지. 이제는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진짜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주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더 집요해졌으며 더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쌓인 굴레와 압박을 단호히 마주하기로 결심한 나희.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제대로 법적으로 싸워서 과거의 모든 굴레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난 10년을 흔들고 세모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치밀한 심리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함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희 가족의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시위, 욕설, 가짜 소문, 그리고 전남편 세준의 압박까지. 세모자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나희는 아이들 앞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로또도 도둑질한 게 아니고 불륜도 사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파트 단톡방 난리였어. 사람들이 헛소리 계속 퍼뜨리더라. 윤수가 억울한 듯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형 말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희는 두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속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도 엄마 믿고 따라오면 돼.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세모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낯선 금속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르르 칙. 윤수가 먼저 눈을 크게 뜹니다. 형, 이 소리 뭐야? 민수도 귀를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나희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아이들에게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이 바깥에서 천천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해. 안에 사람 있는지 몰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나희의 전남편 세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준의 지인 2명이 함께 있었고 셋 모두 장갑과 금속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둑년 아주 잘 숨어 있었네. 오늘 끝내자. 증거만 잡히면 내 인생 끝이야. 형님, 도둑년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다 하네. 오늘 영상만 남기면 인터넷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들의 말은 조용한 거실을 파고들어 세모자의 심장을 꽉 쥐었습니다. 침입자들이 슬며시 거실로 들어서자 민수와 윤수는 동시에 나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세주는 비웃습니다. 엄마 닮아서 뻔뻔한 건 똑같네. 윤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세준이 한 발 다가오자 민수는 윤수를 뒤로 밀쳤습니다. 윤수야, 뒤로 가 있어. 그러나 세준 지인 한 명이 갑자기 민수의 팔을 붙잡아 꺾습니다. 아, 나. 윤수가 형을 잡으려 뛰어들자 다른 지인이 윤수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립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나희는 두 아들이 잡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윤수야, 아이들 건드리지 마. 로또 내가 산 거지. 내가 훔친 거잖아. 내가 경찰에 말하면 넌 바로 도둑년 되는 거야. 나희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산 거야. 구매 내역도 있고 변호사도 선임했어. 증거, 변호사?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손짓에 맞춰 지인들이 민수와 윤수의 팔을 더욱 강하게 조였습니다. 나희는 두 아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지만 오히려 그 눈빛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거만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다 찍힐 거다. 도둑년이 증거 없애려고 애들 시켜 폭력 쓴 걸로. 인터넷에 올리면 끝이야. 그러나 그 순간 나희의 표정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이 깃든 얼굴이었습니다. 김세준. 오늘 이후로 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세준이 코웃음을 칩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아니. 그리고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현관문 밖에서 경찰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세준과 지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희는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끝난 건 당신들이야. 곧이어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침입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민수와 윤수는 팔을 풀려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나희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앉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드디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민수와 윤수는 엄마 옆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준과 일당이 경찰에게 끌려나간 뒤 집안에는 숨이 멎은 듯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이 방금 전까지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던 공간이라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윤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로를 확인하듯 고개를 맞댔습니다. 온몸을 내던져 싸워낸 직후라. 몸 여기저기에 멍이 올라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나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수가 먼저 다가와 묻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숨가쁜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친 데 있어? 말 좀 해봐. 아냐. 괜찮아 정말.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수도 다급하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 진짜 멀쩡해. 저 인간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가 약한 게 아니야. 그 말에 나이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들들이 오늘은 누구보다 담대하게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경찰이 떠나간 뒤 집안에 남은 것은
긴 싸움이 끝난 뒤의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정막은 공포가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나희는 부엌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민수와 윤수는 구급 상자를 꺼내 서툴지만 진지하게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형, 여기 좀 봐. 이거 시꺼매졌어. 됐어. 너나 소독해. 네 얼굴도 다 긁혔어. 그러다 둘은 동시에 나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리 와봐. 엄마 먼저 소독해야지. 너희가 더 많이 다쳤잖아.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당연히 먼저지. 평소 투닥거리던 두 형제의 말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서로에게도 엄마에게도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전등 불빛이 켜진 거실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하루가 지나고 이제야 진짜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윤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진짜 무서웠다. 근데 형이랑 같이 있어서 버텼어. 민수가 살짝 코끝을 씁니다. 야, 나도 무서웠거든. 솔직히 손 떨려서 주먹도 잘 안 쥐어졌어. 나희는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자. 나희는 의아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르게? 응. 엄마가 맨날 우리 힘들까봐 걱정하면서 뭐든 혼자 끌어안고 살았잖아. 근데 우리 이제 어른이야. 엄마 지켜줄 수 있어. 윤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인간이 또 뭐라 떠들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린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엄마 혼자 고생하지 말자. 그 말에 나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세준의 폭력, 비난, 누명, 경제적 압박 속에서 늘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숨기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의 발로 서서 그녀 옆에 어른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희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너희 믿고 갈게. 혼자 싸우지 않을게. 그 말은 긴 세월 동안 나희 마음을 조여왔던 죄책감이 비로소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 지키자. 우리 셋이서. 윤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도 도망 안 가. 우리가 지킨다. 그날 밤 세 모자가 함께 웃으며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촐한 야식이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지난 10년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다시 맞닿는 순간 그 집에는 오래된 평화가 조용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